넌 참 운이 좋다. 사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내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야. 요즘 한물 가서 해봤자 별 가치가 없겠더라고. 가까운데 묘하게 불편한 그 사람의 대화 방법. 지금 떠오르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성공 심리의 법칙, 성심이. 오늘은 겉으로는 내 곁에서 친한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질투하는 대상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관계 대상의 법칙.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허나 만날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우리는 흔히 악연이라고 칭합니다. 속칭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 저런 인간과 연을 맺은 것인지 스스로 탄식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살 땐 배가 아프지만 허나 빌 게이츠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이는 상대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합리화인데요.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망은 동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땅을 산 대상이 내 직장 동료, 친구, 형제와 같이 범주가 가까워지면 어떡할까요? 슬슬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질투와 시기심과 동경 사이 미묘한 감정 차이를 잘 감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과 사람이 만난 장소에 따라 친분을 구별하는데요. 학교에서 만나면 동창, 직장에서 만나면 동료, 집에서 만나면 가족, 취미 모임에서 만나면 지인. 상대가 나에 대한 구체적 감정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저 만남의 장소에 따라 관계를 자의적 해석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히 나르시스트적 인물 성향에 의거하면 조언의 앞에 꼭 전제 조건들이 붙기 마련인데요. 다 너를 위해서라는 어조입니다.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던 내 감정이 불쾌하고 나아가 나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저는 과연 친숙한 관계 범주에 이들을 넣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유명 칼럼에 나온 소개 내용인데요. 영업사원인 김 대리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영업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부서 내에 워낙 출중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최 과장과 이 대리가 굳게 버티고 있는 까닭으로 자신은 언제나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발이 부르트도록 성실히 뛰었지만 1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영업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영업본부장의 칭찬을 받은 2명을 보며 김 대리는 부러운 반, 시샘 반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내가 쪼잔해서 그런 것일까? 괜히 자괴감만 듭니다. 이 샤덴프로이드의 법칙. 대체 이런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단순히 심리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뇌과학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독일어의 합성어로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뜻합니다.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 다카하시 히데이코 교수팀은 샤덴프로이데가 생기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2009년 2월 더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는 질투의 대상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균 연령 22세의 신체 건강한 남녀 19명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읽으면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도록 했고 주인공은 능력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이며 그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은 3명으로 모두 대학 동창생입니다. 시나리오에는 등장인물들의 대학 생활과 사회에 진출한 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이야기를 묘사했는데요.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MRI 장치로 촬영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 뇌는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더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질투를 느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불안한 감정이나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영상장치에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자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운데요. 사실 질투는 시기심과 선망이 섞여 있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선망은 타인을 추종하거나 모방하지만 시기심은 적개심이기 때문에 상대를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흔히 여성분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날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 라는 불평을 지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소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방하여 단순히 따라하는 행위로 인해 불쾌한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가령 사회적 트렌드란 나 혼자만 구축해서 될 수 없기에 대다수가 특정 문화를 함께 향유할 때 비로소 우린 유행이라고 부릅니다. 킴 존스가 디오 무대를 위해 디자인한 2023 봄 남성 컬렉션은 디올 하우스의 남성적인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언어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하이피스트와의 대화에서 이번 컬렉션에 관해 아웃도어 아이템에서 받은 영감은 후디가 장착된 백팩 메시와 포켓을 활용한 베스트와 아우터웨어, 하프 집업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밝은 컬러 팔레트의 카무플라주 재킷뿐만 아니라 꽃 프린팅이 더해진 플리츠 재킷 등이 이번 컬렉션에 수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패션 유행이란 일정한 사람들이 유사한 소재 패턴이나 디자인을 공유할 때 나타납니다. 함께 즐길 때 트렌드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지만 헌데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밀감 대신 유독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례에 대해 어느 심리학 전문가가 말하길 눈앞에서는 칭찬하지 않고 때론 상대를 향해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면서 뒤에서는 똑같이 따라하고 선망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들은 일단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 느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반면 내가 동경하는 대상을 명확히 표현한 뒤 넌 참 패션 센스가 좋구나. 이처럼 상대를 칭찬하고 이후 나도 따라해야지라고 감정을 투명히 공표한 채 모방할 때 이것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글쎄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을 앞둔 시점. 내가 좋아하는 철수와는 트윈룩을 하고 싶지만 휴게소 화장실에서 불시에 마주친 사람 중 내가 생각하길 첫인상이 별로인 영희와 의상이 겹치면 갑자기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라면 이처럼 사람의 감정이란 이해하기 참 어렵고 모호한데요. 그러면 관계 개선을 위해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이와 나를 비난한 이를 구분하여 색출하여 앙가품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옳을까요? 일명 복수라고 하지요. 본인이 원한다면 어떠한 방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보다 자유로워짐이 아닌 상대의 언행을 시발점으로 하여 슬픔, 분노, 불쾌함 등의 내 감정을 부정적으로 지배당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불임을 겪어 10년 동안 난임시술을 준비하는 누군가, 주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 진급시험에서 미끄러진 누군가, 주변 승진 소식을 접했을 때, 애인과 이별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결혼 소식을 접했을 때, 함께 퇴사 후 동업 제안을 권유한 동료에게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최근 사업적 승승장구 소식이 들려올 때, 또한 내가 살아가며 크고 작은 누군가가 부러울 때 내 감정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에서 자신의 취향을 첨가하는 건 어떠할까 싶습니다. 가령 맛있는 순대 국밥 위에 고사리를 송송 썰어 넣는다든지 또는 데님 자켓 위에 자기가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과 매치한다든지 다시 말해 자신이 평소 먹는 음식이나 입는 의상 또는 보는 책들에 각각의 자기 취향이 견고할 때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겪는 시기나 질투나 비난에 대해서도 어떠한 감정이든 파도처럼 휩쓸리는 일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대의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과정을 직시하면 나의 마음가짐 또한 편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상대와 내가 똑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닌 쓰임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은 입고 가방은 들고 차는 타는 데에 익숙하듯이 쓰임새에 맞춰 소비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컨대 철수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 모임에서 민식이를 만났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민식이는 최근 차를 벤틀리로 교체했다고 자랑합니다. 나도 그와 똑같은 차종은 아니더라도 지불 여력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평소 자신을 위해 조금씩 소비하는 방법도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착한 사람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순수한 호의나 믿음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무시한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냉정히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인데요. 지혜와 분별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착함을 찾아가는 것은 나와 상대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성공 심리엔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들은 늘 카르마를 이용합니다. 과학,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철학, 종교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삶의 지혜. 성심이 다음 주도 이 시간에 구독하면 업로드 시 알림 전송 바이.